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방송기자연합회장 양만입니다. 이렇게 날도 덥고 또 코로나가 재확산하는 상황인데요. 여러 좋은 보도 작품을 통해서 수상하시게 된 여러분 모시게 돼서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 출품작들 중에서 어느 작품을 어떤 보도물을 수상작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이달의 방송기자 심사위원회에서 공식적인 결정을 하시는 것이고, 시상식에는 저도 기자이기 때문에 이 수상하시게 된 보도물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요. 그동안은 주로 이제 지역 언론에서 수상하시게 된 작품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고, 자꾸 내려오네요. 오늘도 그럴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역 취재 보도 부분에 포항 MBC의 박성아, 박주원 기자님 분 오셨는데요. 포스코에서 벌어진 성폭력과 2차 가해 6차례 연속 보도를 통해서 묻힐 수도 있는 포스코에서의 그 성폭력과 2차 가해 실상을 낱낱이 폭로하셨습니다. 고발하셨고요. 저는 그 6편 중에서 4번째에 해당하는 보도를 본방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보면 포스코 임원들이 피해자 집을 찾아가가지고 만나자, 자꾸 내려오네요. 원하는 게 뭐냐, 아마 이제 무마하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제가 제 눈을 확 잡은 게 뭐냐면, 그 찾아간 사람이 그 피해자의 집을 이렇게 기웃거리면서 안에 뭐가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가 만약에 저걸 봤다면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에 미쳐서, 어떻게 보면 회사 같은 집단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처리 방식을 포스코라고 하는 거대 기업에서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보도하신 것도 제가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보도를 통해서 사과도 하고 관계자 징계도 되고 또 고용노동부에서 진상조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박 기자님 통해서 이따가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번 보도를 통해서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 피해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고 또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보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역 기획보도에 KNN 최한솔 박은성 기자님의 누구를 위한 숲 가꾸기인가 라는 보도입니다. 사실은 저는 이 보도를 보고서 머리가 띵했는데 제 상식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러니까 숲 가꾸기, 그러니까 감벌을 하게 되면 키가 큰 나무 주변에 있는 키 작은 나무를 이제 베어내면 산불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큰 나무들이 물을 많이 머금어서 숲에 어떤 좋은 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정부 예산을 들여서 벌이는 사업인데 사실은 산불을 막는데 전혀 기여를 못하고 홍수나 산세태 같은 것도 이제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점을 신뢰를 통해서 상당히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그런 보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천억의 정부 예산이 드는 사업인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 사업을 수행하는 산림조합이나 산림법인이라는 데가 사업을 수주를 하는데 사업 발주처인 산림청의 퇴직 공무원들이 다 거기서 일을 하고 결국 이 사업의 수혜자는 그들뿐이었다라고 이 보도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정부 예산을 아낄 수 있다는 점도 훌륭한 점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기자가 문제의식을 갖고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사회 큰 변화를 가져오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훌륭한 탐사 보도였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저는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업이 가능했던 것인지, 관련된 그 결정이 나오는 과정에서 수십 년 동안 있었던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침묵
다들 침묵하는 과정에서 진행됐는지를 어떤 언론에서든지 후속 취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획보도 부문에서 KBS 시사기획창 코스닥 개미귀신을 제작하신 송수진, 김상현, 박상욱 기자님이 이제 수상하시게 됐는데요. 이 기획보도 부문에서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3, 4, 5, 6 넉 달 동안 시사기획창에서 계속 수상작을 내고 있습니다. 이 시사기획창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한국 언론의 어떤 탐사, 심층 기획보도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생각하고 계속 기대를 하게 하는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취재보도 부문에서는 SBS 탐사보도부의 원종진, 정반석, 고종현, 하룡 기자님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검증 연속보도인데요. 이 보도는 언론노조에서 주는 6월 민주언론 실천상도 수상한 그런 보도물입니다. SBS의 탐사보도부가 이달의 방송기자상을 수상하시게 된 게 꽤 오래만인 것 같습니다. 이 부서에서 이제 끝까지 판다라고 하는 코너를 운영하고 있는 탐사보도 부서인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KBS의 시사기획창처럼 좋은 보도를 계속 끝까지 판다라는 타이틀을 통해서 전해줬으면 하는 기대를 전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방송학부장 맡고 있는 수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도준호입니다. 매번 심사할 때마다 느끼는 바인데 굉장히 품들인 좋은 작품들이 많습니다. 심사 과정 아니면 또 제가 따로 챙겨보지 못할 상황도 많은데 우수한 작품들을 만나뵙게 해서 반가웠습니다. 이번 165회 이달의 방송기자상 좋은 작품들이 많이 출품되어 있는데요. 취재보도 부분에서는 출품된 8편 가운데 SBS의 성남FC 광고 후원금 뇌물 의혹 검증 보도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성남FC 뇌물 의혹과 관련해서 추가로 수사된 상황을 파고들어 발견된 새로운 팩트를 기반으로 비리 가능성을 검증한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내부 관계자 인터뷰를 기반으로 테라 루나 실체를 다면적으로 추적한 JTBC의 테라 루나 실체 추적 및 내부 핵심 관계자 인터뷰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KBS의 한덕수 총리 이해 충돌, 두 줄 신고 단독 보도 또한 새 정부의 주요 공직자에 대한 비판적 검증 보도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기획보도 부분에는 출품된 8편 가운데 기업 사냥 피해 실태를 밀착 취재한 무자본 M&A 피해를 낱낱이 고발한 KBS 시사기획창의 코스닥 개미귀신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빌라 전세 세입자를 울리는 전세 사기 피해 실태와 구조를 파헤친 KBS 시사기획창의 무갭 전세 대해부 빌라의 신 또한 수상작에 버금가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재난 이후 생존자들의 고통에 대한 사회적 주목의 필요성을 역설한 KBS의 재난생존자 기적의 비극 또한 호평을 받았습니다. 디지털 뉴스 부분의 경우는 SBS 당신이 몰랐던 청와대 이야기 4부작 그리고 SBS의 그때 그 횡령범들 지금 잘 살까는 독자의 시선을 끌 수 있는 참신한 저널리즘 콘텐츠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출품작 모두 디지털 뉴스 부분의 시상 취지와 평가 기준에 충분히 부합하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쉽게 모두 수상작으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지역 취재보도 부문에는 출품된 총 8편 가운데 연속보도를 통해 피해자 회유, 압박 시도 정황을 폭로하면서 대기업 조직 내에서 쉬쉬하던 성폭력 사건의 공론화에 기여한 포항 MBC의 포스코 성폭력 및 2차 피해 연속보도가 다른 출품작들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KBS 대구의 경북대 국악학과 교수 채용 비리 단독 연속 보도도 취재가 녹록지 않은 지역 유력 대학의 비리 사안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지역 언론으로서 제 몫을 한 보도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KBS 춘천의 도심 하천 물고기 집단 표사 연속 보도도 신속하고 꼼꼼한 취재 그리고 전문가의 협업을 통해
물고기 집단 폐사의 원인을 밝혀내고 당국의 대책까지 이끌어낸 영향력이 있는 보도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역 기획 보도 부문에는 출품된 총 7편들 가운데서 여러 편들이 호평을 받았지만 최종적으로 KNN의 누구를 위한 숲 가꾸기 사업인가가 선정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심사위원 다수로부터 숲 가꾸기 사업의 역기능과 부작용을 과학적으로 고발하였으며 친환경 생태산업을 둘러싼 지역의 이권 구조의 문제점을 드러낸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KNN의 영업 비밀에 가려진 화학물질 독성 단독기획 보도의 경우 중대재해법 시행과 맞물려 기업 생산 현장의 독성 물질과 관련한 심층적인 보도를 시의적절하게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강원 민방 G1의 터미널 없는 고속버스 터미널 연속 보도의 경우는 지역 언론으로서 수행해야 할 공론장 기능에 충실했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 밖에 부산 MBC의 코로나 2년 청소년 마음 격리 보고서도 꼭 필요한 기획이었다는 공감을 얻었습니다. 좋은 보도에 소진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기업들이 성남FC에 준 광고 후원이 대가성이 있는 돈 아니냐는 겁니다. 저희 취재진이 지난 2014년 두산건설이 성남시에 보낸 공문을 입수했는데 병원 부지에 신사옥을 짓게 해주면 성남FC의 후원을 검토하겠다는 명시적인 표현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독 보도 원종진 기자입니다. 두산건설이 2014년 10월 31일 성남시에 보낸 공문입니다. 약 20년간 분당구 정자동에 방치돼 있던 병원 부지를 업무시설로 용도를 바꿔달라는 취지입니다. 용도가 바뀌어 두산그룹 신사옥을 짓게 되면 1층 일부를 공공시설로 제공하거나 성남FC에도 후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병원 부지는 두산 측이 10년 넘게 용도 변경을 요구해왔지만 특혜 논란으로 거부돼 왔던 땅으로 성남시는 약 한 달 전인 2014년 9월 21억여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두산건설이 성남FC 후원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이 공문이 발송된 지 12일 뒤 성남FC는 광고 등 후원을 유치한 사람에게 10에서 20%의 성과금을 지급하는 내부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이듬해 7월 성남시는 용도 변경을 통한 두산그룹 신사옥 신축과 계열사 이전 계획을 발표했고 그해 10월 성남FC와 두산건설은 53억 원 규모의 광고 협약을 맺습니다. 성과금 지침에 따라 12월에는 당시 성남FC 직원 이모 씨가 두산건설 광고 유치 공로로 3천만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두산 측 공문이 병원 부지 용도 변경과 성남FC 후원 사이에 대가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양측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이재명 의원 측은 그동안 두산의 성남FC 광고 후원은 당초 약속된 것은 아니었지만 성남FC는 성남시 소유여서 사익 추구, 즉 뇌물이 아니라고 설명해왔습니다. 성남시는 두산 계열사 유치를 통해 세수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효과를 얻었다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성남지청 수사팀은 이 의원 측근으로 꼽히는 이모 전 성남FC 마케팅 실장이 두산 측에 먼저 후원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15년부터 3년간 성남FC가 지급한 광고 수주 성과금의 90%가량이 성남FC 직원 3명에게 집중됐는데 이들은 이재명 의원 측근으로 꼽힙니다. 이 의원 측은 성남FC에는 이 의원 측근은 없었다며 후원을 특정한 공문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SBS 정만석입니다. 탐사보도부에서 이렇게 약간 장거리 달리기 같은 거를 하다 보면 이렇게 되게 목도 마르고 숨도 차고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상을 한번 받으면 약간 뽕을 한번 빨고 이렇게 또 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이런 또 상을 주시고 이렇게 또 기자로서 또 하반기를 달릴 수 있게 이렇게 한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드리고 생각합니다. 저희 보도는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언급되었던 보도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굉장히 많은 보도였었는데요. 하지만 저희 팀에서 주목했던 거는 이재명이라는 정치인 개인보다는 그 기업이 어떤 본인들의
막대한 이윤을 추구하는 현안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거를 여러 가지 방식의 금권을 이용을 해서 그 민원을 해결하고 뚫어내는 그 과정에 과연 한번 의심해보고 지적해볼 점은 없었는가, 그 지점에 대해서 저희 팀원들이 취재 과정과 또 보도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토론을 했었고요. 그래서 자료를 입수한 뒤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뭐 전문가들 자문, 토론, 고민 이런 걸 거쳐서 보도를 하게 됐는데 이 지점을 좀 잘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상을 주신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드리고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좀 갈수록 좀 권력과 뭐 자본을 감시하는 보도라고 하는 게 기자 생활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런 보도를 해야지 하고 기자 생활을 시작했지만 이렇게 기자 생활 이어가면서 그게 뭐 딱히 뭐 돈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또 뭐 어떤 회사나 뭐 어떤 뭐 사회에서 많이 알아주는 것 같지도 않고 힘들고 뭐 어렵고 이런 부분들이 느껴질 때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을 주신 걸 계기로 그런 권력과 자본 간의 그런 부분들을 잘 감시하는 보도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아까 저희 양만희 선배께서 이제 SBS가 굉장히 오랜만에 상을 받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KBS 이 경쟁사인 KBS에 또 지금 많이 뒤처지고 있지만 거기에 더 분발해서 더 발전적인 보도를 할 수 있게 다음에 또 상 받으러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스닥은 아직도 많은 사기꾼들이 있어요. 삭발함을 했었어요. 삭발을 제가. 대표님은 유자본 M&A 세력 이해요, 아니에요? 제가 옛날 얘기 하나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그 기자가 이름이 생각보다 좀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끔씩 할 때가 있는데 제가 신입 때는 되게 유명한 선배가 몇 명 이제 거론이 됐었어요. MBC 뉴스 김학희입니다. 김학희 선배하고 그 다음에 KBS 안양봉, KBS 뉴스 안양봉입니다 하고 SBS 양만입니다. 양이 많다 뭐 약간 그런 느낌. MBC 김학희 선배는 기가 막힌다 약간 그런 느낌. 예, 근데 그렇게 전설로만 떠들던 선배를 오늘 보게 돼서 영광입니다. 사실 이 코스닥 개미 귀신을 저 개인 제가 취재를 하긴 했지만 저뿐만 아니라 되게 많은 그 스태프들이 같이 했거든요. 여기 함께 온 리서처 장선아 씨를 비롯해서 근데 오늘 그 좋은 상을 주셔가지고 되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코스닥 개미 귀신을 아직 못 보신 분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 무자본 M&A 세력의 어떤 폐해 같은 것을 좋은 사람들이라는 회사의 사례를 통해서 좀 고발을 하고 그 다음에 코스닥 상장사 1,500곳에 사업보고서 5년치 정도를 저희가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자본 M&A가 의심되는 곳이 몇 곳 정도 있는가라는 것을 이제 수치로 집계를 하고 공개를 하고 그런 내용들을 코스닥 개미 귀신에 담았는데요. 이 취재가 사실 6개월 정도가 걸렸어요. 6개월 정도가 걸렸다 그러면은 타사 친구들이 6개월이면 나도 하겠다 그러던데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런 여건이 좀 갖춰지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다행스럽게도 또 운이 좋아서 KBS에는 탐사보도부가 존재를 하고 있어서 여기 김시원 우리 협회장도 와 계신데 다른 동료들의 어떤 인정이나 지원에 힘입어서 계속 존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그 부서에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아이템을 취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더 많은 우리 방송사에 장기 취재를 할 수 있는 이런 부서들이 좀 조직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이 방송에서 경제보도가 차지하는 위치 그리고 방송에서 경제보도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이번 그 아이템을 준비를 하면서 좀 하게 됐어요. 사실 우리가 단순 사실 전달에 좀 치중하는 면이 있고 또 사실 취재를 하려고 시도를 해보면 너무 그 정보를 얻기가 힘들고 벽이 많고
또 전문적인 영역이 많고 그래서 좀 관심이 없는 거 아닌가. 처음에는 관심이 없다가 이제 점점 더 이제 다른 쪽으로 다른 취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경제 보도를 저희가 놔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개인 투자자가 1,400만이라고 하고 있고 점점 더 유튜브에는 관련된 어떤 전문적인 채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방송이 경제를 놔서는 안 되고 특히 자본시장에 대한 비판을 놔서는 안 되고 이 자본시장에 대한 취재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서사들을 앞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번 취재가 저한테는 그랬는데 또 다른 동료분들에게도 기자상이 어떤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근무하는 한 20대 여성 직원이 동료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다면서 가해자들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견디다 못해 이미 지난해 회사에 신고를 했지만 오히려 따돌림을 당하는 등 2차 피해에 시달렸다고 하는데요. 박성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다니는 20대 여성 직원은 지난달 29일 밤 같은 건물에 사는 회사 남자 직원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같은 부서의 선임 직원이었습니다. 주차된 차를 빼달라는 얘기인 줄 알고 내려갔지만 선임은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여성은 이 남성이 힘으로 자신의 집으로 밀고 들어와 뇌진탕에 걸릴 정도로 때린 데 이어 성폭력까지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폭력 피해는 처음이 아니었다고 여성은 호소했습니다. 남성 직원이 압도적으로 많은 포스코에 입사한 뒤 부서 내 단 한 명뿐인 여성 직원으로 수년 동안 직장 내 성희롱과 성추행에 시달렸던 겁니다. 여성은 결국 지난 6월 7일 같은 부서 직장 상사 4명을 성추행과 강간 미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들은 성폭력 사실을 부인하거나 가벼운 장난이었다고 밝혔고 일부는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20대 여성 직원이 남성 상사 4명을 성폭력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이틀 전 포스코는 뒤늦게 부회장 명의의 사과문을 냈습니다. 그런데 저희 MBC 취재 결과 사과문이 발표될 시각 포스코 고위 관계자들은 막무가내로 피해자 집에 찾아가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에서는 사과를 하면서 뒤에서는 피해자에게 원하는 게 뭐냐 물은 겁니다. 박성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포스코 김학동 부회장은 이틀 전 저녁 7시 언론에 성폭력 사건 관련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피해 직원을 보호하고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각 피해자의 집 앞에 낯선 남성들이 찾아왔습니다. 파란색 상의를 입은 한 남성이 한 건물 1층 주차장에 서성이다 건물 안을 들여다봅니다. 밖에 서 있는 또 다른 남성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건물 밖의 남성들은 포항제철소 고위직인 부소장과 그룹장이었습니다. 피해 여성이 만나기를 거부하는데도 막무가내로 집으로 찾아온 겁니다. 집 앞에 와 있다. 잠시 시간 좀 내달라며 문자 메시지를 보내다. 응하지 않자 전화를 걸어 만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찾아온 이유는 성폭력을 당한 부하 직원에 대한 위로보단 원하는 걸 말하라는 거였습니다. 심지어 피해 여성의 가족에게까지 연락을 하자 피해 여성이 회유를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까지 합니다. 직장 내 성폭력 발생 시 협박이나 회유 등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됩니다. 포스코 측은 포스코 임원들이 일방적으로 피해 여직원의 집에 찾아간 이유에 대해 개인적으로 사과하기 위해서라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 보도에 많은 도움을 주셨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 수상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기쁜 마음보다는 무거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의 아픔을 가지고 제가 상을 받게 된 건데 아이러니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 달에 딱 7월에 기자가 된 지 딱 3년이 됐는데요. 그 3년 동안 저도 이제 알게 모르게 제 마음속에 이런 짐들이 조금씩 쌓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근데 그때 이제 그 피해 여성분께서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한참 보도를 할 때, 기사를 쓸 때 그 여성분께서 기자님, 이렇게 보도가 나가야지만 바뀌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보도가 나가야지 바뀐다라는 말씀이 되게 제가 처음에 이제 기자가 되고 싶다, 기자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그 지점과 맞닿아 있었어요. 우리 사회의 어떤 고통받는 분들, 좀 소외된 분들 이런 분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조그만 변화라도 만들고 싶다 이런 마음에 제가 기자를 꿈꾸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제가 기자가 되고 싶었던 그 초심 그리고 이 일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었고 또 앞으로 더 이 초심을 잃지 않고 이걸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듣고 더 열심히 쓰라는 의미로 이상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올해는 봄, 여름 할 것 없이 대형 산불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저희는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청이 수십 년 넘게 실시하고 있는 숲 가꾸기 사업을 짚어봤습니다. KNN 기획 시리즈 누구를 위한 숲 가꾸기인가?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숲 가꾸기의 산불 예방 효능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최한솔 기자입니다. 나흘 만에 주불이 잡혔던 밀양 산불. 이 피해 면적 760여 헥타르, 축구장 1,090개 규모의 초대형 산불입니다. 그런데 불길이 번졌던 산자락에 여전히 푸르른 숲이 보입니다. 이 상록 화렵수림입니다. 여기 보시면 불이 시꺼멓게 옮겨붙다가 바로 뒤부터는 상록 화렵수림 경계 지점입니다. 이 지표면도 불에 옮겨붙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나뭇잎들도 푸르게 그대로 자라나 있습니다. 나흘 넘게 불이 났지만 나무에는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소나무로 대표되는 침엽수와는 달리 기름 성분이 없고 나무 속에 수분이 있어 불에 타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경사면 불에 그을린 소나무들만 듬성듬성 남아 있습니다. 2년 전 숲 가꾸기 사업으로 화렵수들이 제거된 지점입니다. 똑같은 밀양 산불인데도 이렇게 숲 가꾸기가 진행된 곳은 이 지표면은 물론 이 나무의 상층부와 잎들까지도 모두 다 불에 타버린 상태입니다. 산림청이 지자체로 예산을 내려보내 매년 해오고 있는 숲 가꾸기 사업. 산림청 예산으로 실시되는 숲 가꾸기 사업은 큰 나무들 사이에 하층부 식생을 베어내는 작업으로 소나무 주변 화렵수들이 제거 대상입니다. 이 사업의 주 목적은 산불 예방입니다. 이 나무 사이의 밀도를 줄여 불이 옮겨붙는 범위와 속도를 낮춘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정작 산불이 나자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숲 가꾸기의 산불 예방 효능은 산불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미 검증이 됐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든 나무가 불에 탄다는 가정 아래 얻은 결론입니다. 기름기를 머금고 있는 침엽수는 불에 그을리거나 타지만 수분이 많은 화렵수는 오히려 불길의 확산을 막았습니다. 결국 숲 가꾸기 사업이 산불을 키우고 피해도 키웠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 경남에만 올해 숲 가꾸기 사업을 위해 550억이 넘는 예산이 내려와 집행될 예정입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제가 얼굴은 이렇게 보여도 저도 포항 MBC 기자분처럼 만 3년 아직 사건팀 사스마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뭐 기획 보도팀도 따로 없고요. 기획을 제대로 해본 적도 없고 매일같이 이제 발제와 데일리에 이제 시달리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이런 기회가 우연히 돼서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니까 너무 아쉬운 점도 많았고 굉장히 부족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좋은 상을 내려주신 연합회 이렇게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희 누구를 위한 숲 가꾸기 사업인가는 이 산림청 최대 조림 사업인 이 숲 가꾸기 사업을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보는 사업입니다. 연간 3천억에 달하는 예산이 들고 있고 그에 투입되는 사람들만 한 수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숲 가꾸기 죄송합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숲 가꾸기 사업인가를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보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저희 KB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뭐부터 해야 될까 이제 찾아보다가
다른 언론들을 찾아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취재를 해본 적은 없는가? 앞선 선배들은 이런 데를 해본 적은 없는가? 다 찾아봤지만 다들 이제 스피커 입을 빌린 것이 산림청 입을 빌렸더라고요. 그래서 숯가꾸기 사업을 더 꼼꼼히 예쁘게 잘 해야지만이 이제 대대로 된 산불을 막을 수 있고 홍수를 막을 수 있다는 결론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막내 촬영 기자가 내린 결론은 우리가 직접 현장을 가보자였고, 뭐 주말이 됐건 금요일이 됐건 가보자여서 가봤던 결론이 이 산림청의 주장과 산림청이 말했던 효능과는 정반대였던 결과를 저희가 찾아냈고, 그에 맞게 이제 학계에 다시 조언을 구했고 이제 우리식의 기획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획을 통해서 느낀 것은 기존에 우리가 기대어오고 자문을 구하고 하는 것에서만 천착하고 안주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현장에 가보고 다시 한번 궁금증을 얻고 그걸 바탕으로 다시 한번 더 학계나 주변 분들에게 질문을 구하면 새로운 답이 구해진다는 결론을 얻었고요. 그리고 앞선 KBS나 SBS 선배들과 다르게 기획팀이 없어도 기획을 할 수 있다는 또 자신감을 얻게 됐습니다. 좋은 사랑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그런 초심을 잃지 않고 매일매일 데일리를 쳐가는 과정에서도 저희 지역 민방에서도 좀 알차고 좀 부족하지만 이렇게 또 한 번 더 모두가 맞다고 생각하는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있어서 궁금증과 의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보도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